지금의 금리 급등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하락 등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다시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전례 없는 폭등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시장 전체가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상승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시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금리 폭등이 왜 비정상적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금리가 어떨 때 오르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선반영이 되었을 때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즉 경기가 좋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시장은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장기 금리인 10년물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시장은 완전 정반대죠. 현재 경기가 어떤가요? 나스닥, S&P 모두 주가가 폭락 중이죠. 즉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는 반대죠. 그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어떤가요?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유가가 현재 굉장히 큰 폭락을 하여 60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최근 예상치를 하회하며 원래 같으면 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어땠죠?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죠. 이렇게 최근 유가가 떨어지고 CPI,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오히려 줄고 있었습니다. 즉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환경에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10년물 금리는 폭등했죠.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고 있다는 건 지금 시장에 뭔가 큰 불안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렇게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슈를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가 다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우려가 확대되었고 시장은 경기 둔화 플러스 혼란의 시나리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헤지 펀드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량 매도에 나서며 대규모 채권 매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장기물인 10년물 중심의 매도 압력이 심화되면서 금리는 급등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 반응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강제 청산의 움직임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국의 보복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현재 7천억 달러 가량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심화될 때마다 중국이 이 국채를 무기처럼 사용하여 시장에 대량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장에는 공포심으로 반영되겠죠. 이는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을 견인하고 금리 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지만 중국이 실제로 이렇게 국채를 무기로 쓴다면 미국 시장의 심장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이 금리가 잡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미국 시장에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폭등하는 이 10년물 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금리가 진정되어야만이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비정상적인 금리를 잡을 수 있는 건 단 두 가지뿐으로 보입니다. 첫째, 트럼프 풋,
아무리 강경한 트럼프라도 이 시장이 너무 흔들리게 되면 강경한 발언을 낮추고 관세 유예나 철회 등 시장에 개입하여 금리를 낮추는 트럼프 풋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누구의 풋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연준 풋, 파월 풋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채권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면 연준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이 두 풋 중 어느 쪽이 먼저 나오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10년물 금리부터 나스닥,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이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금리의 주봉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장기 이평선과 현재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62평선의 기울기입니다. 장기 이평선인 122평선과 이 62평선을 이번에 강한 상승으로 단번에 돌파해냈죠. 이렇게 앞전의 매물대들을 단번에 돌파하는 강한 상승임을 나타내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같이 한 번에 내려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럼 일봉으로 한번 자세히 볼까요? 10년물 금리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앞전에 이슈로 인한 강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선인 62평선이 꺾이며 하락 추세로 접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이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해냈죠. 그리고 이렇게 상단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세선인 62평선이 내려오고는 있지만 하위 52평선, 22평선 등과 같은 단기 이평선들이 바닥을 그리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힘에 더 무게를 둘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큰 박스권 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5%만 돌파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횡보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주봉 122평선까지 전례 없는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봉 122평선은 어떤가요? 굉장히 상승 기울기가 가팔랐고, 이는 좋은 반등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이후 트럼프의 관세 유예의 호재에 이어 12%라는 전례 없는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주봉급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을 하였지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22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추세선인 62평선이 기울기가 꺾여 내려오고 있죠. 이 또한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62평선과 앞전 매물대의 저항대인 2만 포인트 선까지 최대로 반등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더 올라가든 더 내려가든 힘을 모으는 횡보 구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고점인 150달러 부근에서 90달러 부근까지 이 하락 추세를 그리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락 채널이 형성돼 버렸고 추세선인 62평선 또한 아래로 돌아버렸죠. 현재는 앞전에 형성된 90달러 부근의 매물대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돌아 나가려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돌아 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테고,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 전고점까지 붙이는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힘을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이 바닥을 충분히 다지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테슬라 또한 엔비디아와 같이 고점 부근에서 약 마이너스 50%가량의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조금 다른 게 미리 조정을 선행하고 2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죠. 하지만 내려오는 62평선의 저항과 앞전 매물대의 저항인 270달러 부근의 앞전 매물대의 저항으로 인해서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여기도 횡보를 하며 다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정치,
지정학 리스크, 심리적 공포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10년물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잡히기 전까지 어떤 반등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또 이렇게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저희 글로벌 트레이더 협회 카페에 방문해 주세요. 차트 분석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글로벌 트레이더 협회 헤드코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